바쁘신데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한동훈 전 대표,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했는데 이렇게 제명 처분을 할 것이다 라고 혹시 예상을 했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근데 시점이 좀 너무 급작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시점이 급작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 생각은 좀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러면은 수순을 언제쯤 이런 처분을 할 거다라고 봤던 건가요? 윤 전 대통령 선고 시점에 하지 않을까. 그게 윤 전 대통령 선고랑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네. 한 3주 정도가 걸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 3, 4주 정도? 윤리위의 그 시간 로드맵 자체가 예, 절차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환을 해서 불러서 얘기를 듣고 또 회의를 하고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있을 테니 네. 한 3주, 한 4주 정도 걸린다? 윤 대통령 선고 일자랑 비슷해지겠는데 요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지난주 월요일 오후에 이제 한 전 대표에게 뭔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날 이걸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한 전 대표는 그 하루 전에? 윤리 측 예? 하루 전에, 네. 하루 전이죠. 근데 그 번호를 아마 이렇게 스팸이나 요런 쪽으로 그게 갔나 봐요. 그래서 몰랐대요.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정이 나버린 거죠. 완전히 다음날 새벽에. 깜놀했겠는데요? 깜놀이죠. 사실은 밤 12시 직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고 네. 새벽 1시 넘어서 결정문이 아주 길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해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 구형 날짜랑 똑같았기 때문에 사형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급작스러운 거는 저에게는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윤 대변인께서 그 한 전 대표랑 통화했을 때 한 전 대표의 첫 번째 그 반응이 어떤 거였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그때는 그 윤리 발표 내용이 나오기 전이에요. 내일 신문 기사 하나 딱 나왔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서로 이거 맞을 거라고 이제 의견 교환했고 네. 거기 보면 6개 정도 징계 사유라고 이게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처음에. 네네. 근데 그게 너무 밍밍해서 이걸로 제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확히 좀 봐야 되겠다. 요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의결이 돼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 보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외 반발이 크니까 네네.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윤리위원회 결정 과정의 하자를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징계를 결정해 버렸을 때 후폭풍도 크다고 아마 느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얘기는 윤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당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것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것은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장 대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 안 하겠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결국 아직도 공은 한 전 대표에게 온 게 아니고 재심 안 한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공은 가 있다고 봐야죠. 즉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장 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열흘 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열흘 후에 진짜 과연 의결을 할 거냐 말 거냐 딱 그것만 남은 거예요. 시간만. 예. 기본적인 상황 변화는 없고 시간만 뒤로 늦춰진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열흘 후에도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그러면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당해서 너무한 징계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그 결정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여부의 판단은 장 대표의 몫이 될 텐데, 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열흘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한 전 대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뭐 일단 오늘 이제 나온 얘기여서 네. 정확하게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제가 새로 들은 얘기는 없거든요. 어제 그 재심 신청 안 하겠다는 그 발언 외에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네. 제가 재심 신청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오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 또 공천원금 특검 그 단식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혹시 좀 이런 한 전 대표의 징계, 최고위 의결 이것과도 좀 연결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요? 저도 방금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징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도 탈피를 하고 음흠. 다른 국면으로 이 정치적 상황을 좀 바꿔보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지 기반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 네. 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것에 이어서 아하. 물리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단식이라는 가장 센 방법을 차용을 해서 음. 지지층을 다시 한번 본인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 네. 그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 국면을 전환하고 지지층을 다시 좀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 한 전 대표로서는 윤 대변인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단식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이슈가 어쨌든 분산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 전 대표로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이 온 게 아니어서 아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이 뭔가 재심을 신청해도 전혀 바뀔 수 없다는 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는 상황이어서 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단식하는 중이 될지 단식 끝낸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열흘 후에 최고위에서 과연 이 징계권을 의결을 할지, 음흠.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끌고 갈지, 네. 그 결정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아, 저희는 뭐 지켜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장도영 대표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니까 예,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걸 네,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 뭐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오 시장은 이제 한 전 대표가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IP 주소 등을 공개해서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중재적인 입장 이런 것도 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 시장님 말씀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네, 도대체 뭘 가지고 징계를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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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부러 조작을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당무검사 위원장이. 네, 이런 건 이해가 안 가고, 또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2차례에 걸쳐 수정을 했잖아요. 네, 뭘로 징계를 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정확히 뭘 가지고 제명까지 하려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것이 오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네, 안철수 의원이 뭐 IP를 공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IP를 공유했다는 게 동명인 한동훈과 한 전 대표의 가족의 IP가 같다는 거를 주장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건데요. 그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명인 한동훈의 IP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 그게 없는데 뭘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지금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개인 블로그에 올려와 있는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IP 2개가 공유됐다고 하면서 써놨잖아요, IP 네네, 주소를. 네네, 12자리짜리는 뒤에 5개인가 6개 정도밖에 오픈을 안 해놨어요. 11개짜리도 그렇고요. 그 IP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고정 IP인지 유동 IP, 통신사 IP인지 뭐 이런 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 놓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IP가 공유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하냔 말이죠. 아, 그걸 일방적으로 이쪽 IP를 공유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공개한다고 한들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즉 당에서 먼저 뭔가를 확실하게 밝혀야 네. 뭔가를 대응을 할 텐데 어허. 그걸 가려놓고 그냥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봤더니 동일인이 쓴 걸로 뭐 보인다. 뭐 구두점부터 시작해서 뭐 쓰는 네네. 말투 뭐 이런 얘기까지 쓰잖아요. 이런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단계에서 한 전 대표가 뭘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없죠. 예, 결국은 장 대표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한 전 대표의 움직임도 그 이후에나 어떤 식이든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전 대표는 일단 재심 신청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게 좀 법적으로 가면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정치적인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 한 전 대표도 사과를 하고 장 대표는 제명 처분의 징계 수위를 좀 낮추고 이러는 게 좋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치적 네. 해법 그건 어떻게 봅니까?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장 대표가 제가 전자 붙여 죄송합니다. 장 대표가 네. 최고위에서 그냥 소명을 하시라 기회를 준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조금 더 나가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결정을 보류한다. 아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아. 뭔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것을 통칭 사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그 자체에 대해서 사과할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다면 이 논란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아하. 당원 게시판 자체가 당무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 자체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작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제가 길게를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네. 한밤중에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때린 사람이 또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사과를 요구한다. 어떻게 응할 수가 있겠어요? 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예, 선행된 뭐가 있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적어도 선언적 의미의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이른바 법적 대응, 가처분 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처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한 전 대표 생각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의견이 많이 나뉘어요. 가처분이 인용되냐 안 되냐 여부를 떠나서 네네.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것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네. 소명하라고 했는데 소명하지 않고 그대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징계 확정돼서 가처분하는 게 네. 인용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인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다 밟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는군요. 그런데 또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재심에 응하면은 이거 무릎 꿇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절차를 밟아서 재심 신청해야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겠지만 네. 결정적으로는 재심 안 한다고 한 그 한 대표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적어도 어제까지의 한 대표의 생각을 유추를 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유추를 한다면 네. 재심 여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가처분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가처분이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처분에 별 그 효과가 없다라는 쪽이군요. 예를 들어서 네. 가처분이 인용돼서 제명 효과가 사라진다고 한들 음흠. 제명 결정을 내린 장동혁 지도부가 법원에서 가처분했으니까 우린 그럼 이 징계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징계를 또 할 겁니다. 또 다른 카드를 들이밀 거다. 예. 그러면 그 또 가처분 신청하고 또 법적 다툼하고 음흠. 그 과정에서 양쪽 다 상처를 입겠지만 네.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는 쪽은 한 전 대표가 될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네. 당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당이 오히려 지금 상처를 입을 수 상황에서는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니까. 네, 예, 네. 예, 예. 그렇다면 일단 한 전 대표의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최고위 의결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다만 없다. 예를 들어 네. 당에서 오늘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뭐 중진분들이 뭐 나서는 것처럼 네. 의총에서처럼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네. 지도부 차원의 어떤 입장 선회가 있다면 네. 그럼 좀 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단식까지 시작을 하셨잖아요, 장 대표가. 네. 이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장 대표의 그동안의 그 언행을 보면은 그대로 윤리위의 결정을 밀고 가겠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 윤리위 내용이 그대로 최고위에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제명 의결이 되면 네. 지금 뭐 향후에 한 전 대표의 행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무소속 서울시장 도전하는 거 또 당에 남아서 그 다음을 그 당에 남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뭐 조용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을 기약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윤 대변인께서는 뭐 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네. 당원임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당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그랬으면 이 정도의 핍박과 이 정도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네. 탈당을 해도 진지게 했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결국 떨려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과 또는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제명 결정이 철회가 되면 또 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규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네. 그렇기 위한 어떤 서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을 위한 활동을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건 뭐 자유지 않겠어요? 네. 당을 위한 활동을 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무소속 뭐 출마 이런 것은 선택지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무소속 출마도 뭐 고려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얘기는 당선돼서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석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총선도 아니고 네. 지방선거는 아니라고 했고 네. 재보궐에 그럼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 자체는 그럴 만한 곳이 나와야 한다는 또 제약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재보궐 그런 선거구가? 지역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소속 출마를 만약 했다고 했을 때 네. 그 얘기는 그냥 민주당 후보 당선일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을 돕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예,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에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더 약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명을 전제로 얘기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거북하긴 한데 네네네네.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순간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간파하실 수도 있고 또 음. 한동훈 전 대표 성정상 그럴 수 있지 않다고 전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네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크게 갈 거다. 아.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음.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도 제일 먼저 반대한 거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런 결을 보자면 음흠. 한 전 대표가 만약에 제명이 돼서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음흠.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원이냐 아니냐 여부에 관계없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음. 지금처럼 답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최고위원회 의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안에 또 상황이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자,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최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제명 문제, 또 장동혁 대표의 행복, 한 전 대표의 향후 움직임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윤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종섭의 시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